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돼지 주식 투자의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제 복돼지 주식 투자 유튜브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강의를 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 강좌를 좀 연결해서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고, HTS의 차트를 연결되면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평선에 대한 부분, 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선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요. 요 O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보라색 색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5일간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0일간, 그리고 2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1선, 그리고 6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61선, 120이라는 건 121선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 차트를 딱 보고 보면서 만약 이평선을 공부를 했다. 물론 주식은 아주 복합적으로 이평선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평선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치면 이평선만 보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이평선 공부하는 이유가 추세를 파악하거나 우리가 매수라든지 매도 포인트를 가지고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51,400원인데 이걸 보고 이평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중기 추세는 좀 데드 크로스가 좀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단기 추세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으나 좀 중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평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평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여기를 한번 왼쪽 상단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지표 설정이 나오는데, 5일선, 우리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평균값입니다. 이 5일이라고 하는 거는 5일이면 일주일이죠, 그죠? 일주일간의 평균값.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뭐 3일선을 보고 싶다고 하면 3으로 수정을 해도 되고, 뭐 7일선을 보고 싶다고 하면 7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5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이기 때문에 보통 5일선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10일이라고는 11선, 뭐 다 이거 60일선 같으면 20일 같으면 한 달이죠. 60일선 같으면 세 달이고, 120선 같으면 6달입니다. 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수정을 이렇게 많이, 나는 뭐 좀 더 긴 그런 이동평균선을 보고 싶다고 하면 241선으로 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더 넓게 또 수정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501선을 보고 싶다. 501선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종가, 시가, 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캔들이 형성되는 게 네 가지 가격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종가, 시가, 고가, 저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내가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날의 종가 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값을 가지고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종가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는 종가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할 거고, 반대로 나는 좀 저가로 좀 잡고 저가의 이동평균선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설정을 저가로 놓고 하면 이제 저가의 캔들마다 저가의 5일 같으면 5일의 저가의 이동평균선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 같으면 고가로 해놓으면 이제 고점에 당일 고점들, 그 5일간의 고점들의 이동평균선을 연결한 선들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나는 고가와 저가의 반등분, 고점과 저점의 반 부분 들어가 보고 싶다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가, 저가, 종가를 가지고 세 등분한 걸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종가로 오늘 세야지 오늘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뭐 시가도 해보고 고가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숙달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기초교육은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좋은 투자의 성과를 올리시길 바라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저희는 본 강의는 종가 기준으로 편리하게 종가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설정을 할 거고, 자, 이평의 종류에는 단순히 있고 지수가 있고 가중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중치를 두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가중치를 두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 지수 이동평균선을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지수를 가지고 전날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전날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놓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중을 놓게 되면 가중을 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캔들의 현재 이동평균선이 완성될 때 현재를 가지고 가장 가중치를 두고, 가장 5일선 같으면 5일 전에 거는 가장 가중치를 낮게 해가지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뭐 기하라든지 조하라든지 기하평균, 조하평균 이런 거 같은 게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요즘 뭐 많이 배우죠, 그죠? 그렇게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삼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의 중간값, 이 가중치를 가지고 중간에다 주고 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놓고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선택을 하더라도 이동평균선 값은 여기 평균값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평균값을 원하는데 이 평균값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선택을 해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9,000원이다. 주가가 우리가 막 5일선을 놓고 친다고 하면, 우리가 며칠 전에 10,000원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주가라고 하는 이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평균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평선 종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AI 시대를 살고 있는 거에서는 지금 현재 맞지가 않죠. 이제 과거의 유산이죠. 사실은 이평의 종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가중치를 두지 말고 그냥 단순으로 해가지고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라든지 뭐 이 가중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다 가중치를 가지고 최근으로 두느냐 안 두느냐의 차이인데, 저희는 가중치를 가지고 제외를 하고 우리는 이평선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단은요 확인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적었기 때문에 일단 취소를 하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는 종가 단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선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순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5일선, 우리가 이제 5일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주식이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우리가 종가 단순으로 놓고 우리가 이평선을 가지고 이 5일선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이 5일간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요 날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평균값. 종가 5개죠. 캔들 5개의 종가를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여기 선이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날의 이 이동평균선 이 가격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캔들 이 당일 포함해 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지고 이렇게 합산을 하고 나누기 5를 하면 이렇게 5일선의 이동평균선이 형성이 되고, 요 날의 이동평균선은 또 그 전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캔들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5일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5일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는 5일선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5일 동안의 평균값, 이 평균값은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거나 이 평균치보다는 주가가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5일 동안의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 수익이라는 거죠. 반대로 삼성전자가 5일선 밑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47,000원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5일 동안의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고 있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이 5일선 위에 있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5일간에 매수한 사람들 평균가 위에 있는데 수익이 났다가 다시 한번 또 본전으로 내려오죠. 그럴 때는 이 5일선이 상당한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반대로 5일간의 이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가 밑에 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5일간의 평균 손해를 보고 있다가 주가가 평균치로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상당히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는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5일선 같은 경우는 이 평균가, 그리고 21선이라고 하면 21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좀 안 나오네요.
자, 20일선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20일간에 여기가 이제 20일이죠. 20일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가 단수를 놓게 되면 20일간에 이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가격을 이제 21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쪽 21선은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움직임들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이평선의 기울기가 내일은 오를지 떨어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지워버리고요. 자, 5일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5일선이라는 거는 이 5일간의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의 평균값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의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의 이동평균선은 여기입니다. 자, 내일의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결정이 안 되겠죠. 내일의 종가가 완성이 돼야죠. 우리가 종가를 기준으로 놓고 봤으니까 내일의 이동평균선은 지금 현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내일 장 되면, 내일 장 땡하고 시작되면 아침에 시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일선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5일간의 만약 내일의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내일 종가가 형성이 돼야 되겠고요. 캔들이 한 개, 두 개, 5일선이라고 치면 자, 요 캔들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어제 전날에 여기 포함됐던 이 캔들 같은 경우는 내일의 이동평균선을 결정할 때는 이건 없어집니다. 그죠? 없어지니까 자, 5일선 같은 경우 내일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 이 5일 전의 가격을 가지고 하회를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각도가 어떻습니까? 내려오겠죠, 그죠?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거나 뭐 시가총액이 또 크고 이러니까 막 갑자기 개파락이 떨어지기보다는 내일 아침에는 좀 어느 정도 보합 정도만 왔다 갔다 해도 5일선의 기울기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기울기보다는 주가가 위에서 놀기 때문에 요 평균값을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살짝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1선 같은 경우도 21선이 내일 21선 같은 경우는 요게 빠지고 요게 들어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가격을 여기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단수로 놓고 봤을 때 여기를 하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 이 밑에서 놀지 않는 이상은 21선의 기울기는 뭐 20일 가면 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좀 느리겠지만 어떻게 됐거나 기울기도 21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그래도 살짝 큰 거죠. 좀 위에서 노니까 약간 플러스 돼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이평선의 이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서 요게 지금 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지금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별하고 역별인데요. 우리가 데드 크로스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하고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할 때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빠지고 5일선의 내일의 이동평균선은 요렇고 모레는 요렇고 요게 요 캔들이 빠지고 조 캔들이 빠지고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빠지고 이제 계속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숙달되고 이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느 부분에서 이 주가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이평선만 그냥 딱 봐도 캔들만 딱 봐도 여러분들이 요 시점에는 대충 나올 수가 있겠구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겠구나.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잡는 기술들이 여러분들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에 오늘 같은 경우는 초보 강좌다 보니까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일단 그래서 좀 기초적인 걸 좀 많이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정배열이 있고 역배열이 있는데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5일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1선이 있고요. 61선이 있고요. 121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 121선이 제 위에 있고 61선이 그 밑에 그다음에 21선이 그 밑에 있고 5일선이 밑에 있는 거 요걸 이제 역배열이라고요.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정배열로 5일선의 기울기가 5일 동안이니까 이 21선을 비교를 해가지고 5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이동평균선의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할 거면 가파르게 상승을 하겠죠. 반대로 21선 같은 경우는 20일간의 평균값을 가지고 놓다 보니까 5일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를 수는 없겠죠. 좀 느리다고 봐야 되겠고 61선 같은 경우는 60일간의 더 긴 평균값을 하기 때문에 뭐 하루 급등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기울기가 확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겠죠. 천천히 움직인다. 그리고 120일선 같은 경우는 더 길기 때문에 이평선이 만약에 더 밑에 있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더 느리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고, 요거는 이제 이 가장 이제 낮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걸 가지고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중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위치하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위치했다는 거는 5일선이 이 하락하게 되면 가장 가파르게 빠지죠. 그죠? 가파르게 하락하는데 이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하락장이다. 요거는 좀 상승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데드 크로스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주식이 이렇게 정배열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 5일선의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5일간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5일선의 기울기가 21선보다 5일선의 기울기가 빠르게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21선 또 하락하긴 하락하더라도 20일간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5일선보다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5일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21선을 가지고 관통을 하게 되면 21선이 여기 있는데 5일선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이거를 가지고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자,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역배열로 하락을 하다가 21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5일선 같은 경우는 5일간이니까 단기적으로 좀 더 빨리 오를 수가 있죠. 그죠?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5일선이 21선을 가지고 돌파를 하면서 21선이 여기 있는데 21선은 또 살짝 오르더라도 5일선이 더 가파르게 오르게 돼 있고 주가가 이렇게 이제 관통하는 걸 가지고 이거를 골든 크로스로 하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차트를 삼성전자 차트를 통해 가지고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하고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본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삼성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지워버리고요. 자, 요거를요. 삼성전자 차트인데, 자, 이건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좀 쓸데없는, 잠깐만요. 쓸데없는 거 좀 지워버리고 싹 지우고, 자, 이렇게 열고 라인 설정에 우리는 일단 단기 이동평균선만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5일선과 21선만 놓고 5일선을 뭐 한 빨간 걸로 해가지고 색깔은 뭐 짙게 3으로 놓고 21선 같은 경우는 뭐 형광색으로 하고 좀 선도 좀 굵게 딴 거 지워버리고요. 자, 단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하고 이제 우리가 데드 크로스하고 이런 추세를 가지고 알아볼 건데, 삼성전자가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5일선이 위에 있고 21선이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5일선이 밑으로 21선을 가지고 하회하면서, 이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한 거죠. 그죠?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5일선이 21선을 가지고 상회를 합니다. 역배열 상황에서 5일선이 상회를 하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상승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또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여기서는 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여기는 데드가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데드가 나왔고요. 데드가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정배열에서 이제 역배열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21선이 위에 있고 5일선이 21선을 하회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은 21선이 위에 있고 역배열 상황에서 5일선이 21선을 관통하는, 여기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서두에 이야기를 했던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기 추세를 우리가 살펴보면 중기 추세를 한 60일선과 120일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선과 20일선을 지워버리고 60일선과 120일을 놓고요. 뭐 색깔은 뭐 그대로 하고, 그냥 뭐 이거는 이제 선 60일선 좀 굵게, 120일선을 좀 뭐 검은색으로 해버리고 좀 포인트 좀 길게 선을 좀 굵게 하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60일선하고 20일선만 지금 놓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60일선이 이렇게 녹색이고요. 120일선이 밑에 있습니다. 이 정배열 상태에서 60일선이 이 120일선을 하회하는, 여기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죠? 60일선이 120일선을 하회를 하면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버리죠. 자,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61선이 121선을 하회를 하는. 여기서 다시 61선이 121선을 상회하는, 여기가 이제 골든이 나오고 주가는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요. 뭐 이렇게 골든과 데드를 가지고 반복을 하다가 요 구간에서 자, 역배열 상황에서 121선이 위에 있고 61선이 밑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61선이 121선이 이렇게 있는데 61선이 여기서 이렇게 상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던 거고요. 지워버리고. 자, 최근에는 삼성전자 지금 어제 저 금요일 날에 주가가 51,400원이고요. 보시면요, 61선이 이렇게 위에 그 정배열 상황에서, 자, 검은색은 이제 121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61선이고 여기가 121선인데 그동안에 이제 정배열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여기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역배열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중기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삼성, 그 물론 이제 이평선만 놓고 주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무식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평선을 공부를 했다가 하면 이평선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봤을 때 이렇게 중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지금 데드가 발생을 했죠. 합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껐던 걸 다 5일선, 뭐 11선을 일단 빼버리고 21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열어버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데드가 나온 거고요. 그죠? 이게 61선이 하회를 하고 있고, 자, 121선이 이렇게, 121선이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죠. 그죠? 61선이 조금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리고 21선이 좀 더 가고, 반대로 5일선이 더 활기차게 주가가 오르고 빠르고, 자, 5일간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원만하게, 더 확실하게 좀 더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61선 좀 느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21선인데 21선과 5일선에서 단기적으로 크로스가 나오면서 골든이 나왔고, 반대로 61선과 121선은 여기가 데드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평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010-8401에 325선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 투자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무료는 아니고요, 유료 리딩입니다. 유료 리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그리고 질문 있는 분들은 뭐 문자로 뭐 배울 거 있으면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강의 자료는 또 틈틈이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일단 그 유료 회원도 아닌데 막 전화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좀 필요한 전화만 하셔가지고 서로 에너지를 가지고 소비하는 이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